보자. 자, 엄마가 실종되었다. 자, 여러분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사건을 먼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버리는 거야. 사건의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해서 엄마가 왜 실종됐지?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한테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걸 먼저 제시해서 효과는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런 기법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추리소설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추리소설도 얘들아 뭔가 살인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아니면 누가 얘들아 도둑질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 먼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추리소설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종이 살아있어서 실종된 게 아니라 죽어서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실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방식을 또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의 실종이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호기심, 흥미를 더도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전에 여러분 실종되면 죽어서 실종된다? 이건 믿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민의 엄마는 약간 어떤 성향이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약간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단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지민의 엄마는 여러분 어떤 성향이냐면 여러분 지금 한 곳에 머무는 성격이 좀 강하구나. 그럼 이 엄마는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 성향보다는 엄마가 한 곳에 머무르고 엄마가 얘들아 그냥 다니는 곳이 한정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엄마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을 했거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살아생전의 모습이랑 여러분 현재 일어난 사건에 뭐가 나타나냐면 대비가 나타나. 자, 여러분 엄마가 살아생전에는 여러분 실종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죽어서 실종됐다고 뭔가 비교가 돼버리는 거죠. 자, 대비가 돼서 이 효과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고조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는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민은 엄마가 죽은 이후에 거기까지 있어. 엄마가 죽은 이후에 엄마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 그러면 엄마를 3년 만에 찾았구나 라고 하는 걸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려서 세 번째 것도 한번 가볼게. 3문단 한번 가보자.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만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관광명소처럼 보이겠다. 건물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공간을 묘사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묘사한 부분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도서관의 모습이랑 사실 좀 비슷해. 이런 넓은 부지에 이런 건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도서관의 모습과는 같은데, 자, 이곳은 여러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기엔 좀 어렵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도서관의 실제 모습은 첨단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오랜 전통처럼 보이는 여러분 관광명소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도서관의 모습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첨단 기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자,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는 여러분 한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다. 자, 지금의 도서관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의 도서관 현재예요. 이곳에 있는 건책도 논문도 모두 비슷한 자료는 아니다.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에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해보면 과거의 도서관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옆으로 갈게. 도서 대출이나 반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에요. 근데 현재의 도서관은 마인드 접속기라고 하는 이런 기계로 가득 차서 추모의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도서관하고 현재의 도서관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 비교가 되는 것을 통해서 공간의 역할이 변화해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공간의 역할이 변화해오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5번째 문장 가세요.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서 도서관에 찾아온다.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의 거리랑은 멀어버리는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여러분 자 지금도 여러분 추모공원에 가면 진짜 넓은 부지에 여러분 이렇게 묘지들이 쫙 게다 진짜 몇만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언제의 모습이냐면 과거의 모습이죠. 다시. 자, 그리고 캐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인당으로 변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봉안당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도서관은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나 추모의 공간들도 모습이 계속 변해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 중에서 헌화하기 위해서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을 파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모의 공원과는 너무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추모 공간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의 공간, 즉 추모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캐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하는 공간. 여러분 지금 이제는 화장하는 곳에 가면 약간 이런 모습 볼 수 있어. 여러분 칸칸이 얘들아 이제 층이 나뉘어져서 거기에 유골함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봉안당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일반적인 추모하는 모습의 공간이야. 자, 근데 마인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장소 이곳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상상의 공간인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상상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상의 공간.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변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소설의 배경이 언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 그렇지. 아주 먼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모 공간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다시 6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자,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그러면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미래의 과학기술이 이미 한참 전에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고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분 뒷장하세요. 다음 페이지.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왔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선 마인드들이 당시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자,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해서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해서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인드에 대한 여러분 입장이 좀 바뀌게 된 거네. 과학계의 연구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인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수십 년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혼의 고유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마인드를. 고유한 존재. 여러분 마인드야 선생님이 내가 타이핑을 치다가 얘들아 미음이라고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현대에는 여러분 지금 생존의 망자들의 얘들아 그냥 단순한 재현 이렇게 보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인드에 대해서도 인식이 변한 거예요. 학계의 이론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인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이 계속 변천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도 알 수 있지만 근데 그 과학기술이 계속 변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과학기술을 발전하기도 하지만 변천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럼 마인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왼쪽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마인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아와의 얘들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고유한 자아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새 가상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쓴 다음에 가상으로 사람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얘들아 가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지 한참 된 사람들을 가상으로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소리도 여러분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신곡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굴 내서 뮤직비디오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가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들과 그래도 대화도 나누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꽃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전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학계는 이미 발표했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고유한 정신이 아니다. 근데 왜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냐면 죽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래서 그거는 그리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서 감동스러운 재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그리워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그리워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8번째 문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단 가자. 학계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조금 달라졌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줬을까? 살아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줬을 텐데 이런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뀐 내용 여러분 옆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려워해. 내가 죽는 건 당연히 두려운 거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질문. 여러분 이 타인과 뭐 할 수가 있냐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네. 이 마인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죽은 이들과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아직도는 있지만 근데 예전처럼 상실감이나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는 거
아니면 영상 남아있는 핸드폰 영상이 좀 남아있으면 핸드폰 영상을 좀 보는 거. 거의 이런 거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째 문단 가자.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 여러분 여기를 이제 업로딩 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업로딩이 되어 있다. 자,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지민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엄마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던 거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버릴 줄 알았더라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자 엄마가 허탈하게 사라진 게 뭐였지? 우리 맨 앞에 엄마가 실종됐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엄마가 실종된 걸 알았더라면 내가 좀 빨리 찾아왔을 텐데. 이러면 지금 지민이가 뭘 하고 있냐면 후회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근데 여러분 지민이가 말하는 이 부분에서 지민이는 여러분 지금 엄마랑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없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그리운 가족들을 보려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자, 또한 살아생전 엄마와 얘들아 관계가 생각보다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 정리해주면 돼.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엄마에 대한 여러분 좋은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시 여러분 어딜 가냐면 아랫부분 11번째 문단 한번 가보세요. 집에 오는 길에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검색을 해봤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오류가 사실은 여러분 흔한 게 아니었다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건 여러분 이런 여러분 과학 기술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오류가 흔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실종된 건 여러분 특이한 케이스야 아니면 일반적인 거야? 엄청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엄마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실종됐다라는 건 도서관 안에서 분실된 상태를 얘기하죠. 제목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관내 분실의 상태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 중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지민으로선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치? 아니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분실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지민의 심정을 알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선 지민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제목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 제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 아랫부분을 보시면 제목은 여러분 원래 사전의 의미는 도서관 내에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작품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서관 내의 마인드에서 엄마의 인덱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덱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어떤 노트나 다이어리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여기 어느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부분입니다 라고 목차 같은 걸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는 여러분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인 거야. 그러면 엄마의 기록을 얘기하는데 그 기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지금 마인드에서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이 불가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자료가 얘들아 분실됐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 여기까지 다 넣었죠?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세요. 12번째 문단.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서 다시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 여러분 사서가 얘들아 왜 연락을 다 내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서도 이런 게 흔하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좀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민은 도서관 측에 착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여러분 이 준호는 여러분 지민의 남편. 지민 남편이야. 자,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한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내려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에 들어서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떴다. 이러면 위로 올릴게요. 임신 초기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메시지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지민이가 중요한 시기라는 건 지금 임신한 초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지민이가 왜 갑자기 3년 만에 엄마를 찾아갔냐? 그거는 여러분 누굴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갔던 거예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날 낳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민이 엄마를 찾아간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지민이 엄마를 찾아간 이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 막 그 미래의 세계를 막 꿈꾸는 건 항상 해보면 막 의료를 여러분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의료를 여러분 뭐 이렇게 다 기기를 통해서 다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 자, 임신 8주는 아주 위험한 시기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도 들었다. 이 시기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고 그 다음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이유도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세포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이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인간의 형태도 갖고 있지 않은 이 태아의 모습이 지금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이 엄마 즉 지민이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민은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0번째 부분 갈게요.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민은 지금 자신이 모성애가 생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모성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이를 가져보니까 내가 아이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지. 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갔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실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엄마와의 이 관계 때문에 엄마의 얘들아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고, 그러면 여러분 얘들아 엄마의 마인드를 왜 3년 만에 찾아갔는지에 대한 여러분 뭐가 나온 거야? 이유가 나온 거지. 그러면 3년 만에 방문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분실 소식도 듣게 된 여러분 경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실 소식을 듣게 된 경유도 제시하고 있다. 자,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고 하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인 유민을 만나게 돼요. 그럼 자, 이러면 이게 왜 분실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 이러면 이렇게 분실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었잖아. 그럼 그 특이한 케이스의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가족이 삭제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종 원인을 찾은 거지. 실종 원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이 글이 약간 여러분 맨 처음부터 여러분 실종되었다 어떤 사건부터 제시한다고 했잖아. 사건부터 제시하면 여러분 무슨 기법이 들어간다고 하냐면 추리소설의 기법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유를 계속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유민도 만나고 가족인 아빠도 만나고 계속 가족을 만나면서 누가 삭제했는지 찾아 나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민은 동생 유민을 만나고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러면 엄마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고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아랫부분도 한번 가보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21번. 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이었을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너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고 여러분 소유물처럼 여러분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민이는 여러분 이게 엄마의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엄마의 우울증 때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민과 엄마의 관계야.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선생님도 지금 이 나이지만 여러분 그 엄마가 잔소리하면 싫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잔소리하면 막 얘들아 싸우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나이지만 아직도 그래 얘들아 선생님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엄마하고 지민이가 무슨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갈등을 벌이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갈등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엄마하고 지민이라고 하는 인물과 인물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갈등 중에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외적 갈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외적 갈등이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엄마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엄마는 지금 세상을 이미 떠났으니까. 근데 지민이의 생각은 알 수가 있죠. 지민이는 이거의 이유가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엄마의 산후 우울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민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갈등 원인은 엄마의 산후우울증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나 아니면 위에 조금 칸이 남아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점을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시점이 지금 여러분 지민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지민이를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지민은 이렇게 해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3인칭인데 여러분 지금 모든 여러분 인물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무슨 시점이라고 해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야지, 그치?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데, 근데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분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여러분 자 선생님이 네모 표시한 건 여러분 이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이게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 부분인데, 대부분 여러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분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 사건 안에 있어야 돼요? 사건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서술자가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인물을 A, B, C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는 3인칭 전주 작가 시점일 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친일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엄마에 대한 시점은 없어. 그 다음에 얘들아 유민이랑 여러분 나중에 아빠도 나오겠지만 유민이랑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서술자가 여러분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지민이가 있어. 그러면 지민이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민이의 시선으로 서술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서술자가 원래 전제작가 시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하자라고 불러요. 서술자가 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 시점은 3인칭 전제어 작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러면 초점하자를 내세워서 시점을 제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얘는 초점화자인 이러면 지민의 초점하자의 시선에서 서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초점하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러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러면 그냥 그 아랫부분에 아무데나 써도 돼. 그 밑으로 쭉 아랫부분에 써도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모든 인물에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야기의 시점을 다 몰아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하나만 더 쓸게.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은 여러분 약간 무슨 시점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만약에 지민을 다 나로 바꾸잖아요.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초점하자를 나로 바꾸면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여. 이게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의 특징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은 약간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도 낼 수 있고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의 특징도 낼 수 있고 그래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여러분 조금 합쳐놓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엄마와 지민의 관계를 오롯이 누구의 시선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민의 시선에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래서 그건 분명한 건 은하와 이러면 이 은하가 지민의 엄마죠. 자, 이 엄마와 지민이가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 이러면 엄마의 살아생전에는 여러분 지금 지민이한테는 엄마랑 맨날 갈등을 겪고 있었으니까 지민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와의 갈등으로 지민에겐 힘든 시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22번 가보자.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러면 원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얘들아? 원죄? 아주 근원이 되는 죄. 그래서 얘는 근원이 되는 죄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여러분 가장 근본이 뭐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얘들아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얘들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우울증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에 지민 안에서는 상충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엄마 삶을 잘 살지 못했네. 미안하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니 근데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딸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미운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상충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그럼 엄마와의 얘들아 외적 갈등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하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면 지민이가 무슨 태도를 갖고 있냐면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은 여러분 지민이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탄생으로 인해서 엄마의 고유한 삶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엄마의 고유한 인생을 무너뜨린 건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칸 두 개에다가 죄책감 두 개 하나씩 써주면 돼. 자책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얘들아 내가 계속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3년 동안 찾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랜 시간 엄마를 찾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와 현재 얘들아 계속 나의 뭐가 나타나냐면 갈등 때문이야. 갈등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갈등은 두 개죠. 엄마와의 외적 갈등도 있지만 지민이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23번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 더 원망해서는 얻을 것도 없잖아.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누구를 만났다고 했냐면 동생인 유민이를 만났잖아. 그 유민이를 만나는 동안 자기 혼자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유민이랑 만나는 동안 과거를 회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지민이가 유민이한테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럼 나는 이제 엄마한테 더 이상 원망할 건 없어.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이제 뭘 더 원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얘기를 했다. 근데 원망이 없다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대.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원망감을 여러분 다 해소했다는 뜻이야?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확신 없는 태도는 원망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서로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고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는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개 기억은 멍하니 상념에 잠겨있던 엄마의 뒷모습만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우울증 때문에 계속 상념에 빠졌던 엄마의 모습만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엄마와의 무슨 기억만 남아있냐면 부정적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기억만 남아있으니까 사실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자, 26번째 올릴게요. 그래도 유독 어떤 기억은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넘어진 보조 탁자였고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곤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송지민, 너는 지금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 왜 안 받아? 그러면 자, 엄마의 태도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빠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딸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얘들아 그 마음이 가족들에 대한 뭘로 발달이 된 거냐면 집착. 가족들에 대한 집착으로 발달이 된 거야. 지민은 뭐라고 말을 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몰랐다. 왜냐면 지민이도 아직은 사실 어린 아이잖아. 그치?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그럼 여러분 자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민의 관점이야. 맞아. 그래서 지민은 자신이 얘들아 이렇게 엄마한테 욕을 먹을 만큼의 얘들아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민이는 이제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죠.
엄마한테 대들어봤자, 엄마한테 신경질적으로 얘들아 얘기해봤자 또 엄마가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밖에 안 할 거니까 엄마를 진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면 엄마를 전화를 안 받은 것뿐인데 지민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다시 아랫부분 갈게요.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거고 지민은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과거를 지민이가 뭐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회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민과 엄마의 갈등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럼 아까 얘들 이 갈등은 이런 무슨 갈등이라고? 외적 갈등. 그치? 그럼 누구 간의 갈등이야? 인물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29번째.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딜 가지를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제 아비가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지민이의 아빠의 성격도 알 수가 있어요. 지민이 아빠는 가족들한테 여러분 좀 무관심하고 무심한 성격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무심하다라고 쓸게. 무심하고 다정하지 않을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왜 아빠의 성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간접적 대시거든? 그러면 여러분 왜 간접적 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한적 전지효작가 시점 때문이잖아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민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지민이 아빠한테는 이걸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잡아 엄마에 대한 인식도 지민이의 시선으로 얘기하거나 엄마가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엄마의 성격이 드러나고 아빠의 성격도 엄마가 말하는 부분에서만 드러나지 이러면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 시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엄마 왜 이 집에서 버티고 있어? 제발 이번에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민은 엄마는 자신에게 얘들아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이러면 자 엄마한테 얘들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라고 이제 지민이가 맞받아쳤잖아요. 엄마가 흔들리는 시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엄마가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얘들아? 당황했구나. 아니면 엄마가 지민에게 뭘 받았다?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받았다는 걸 당황하고 상처받았다는 걸 여러분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왜? 행동을 묘사했으니까. 자,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제발 떨어져 있고 싶어. 빈정거리는 지민 앞에서 엄마의 표정은 변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부분 보면 자,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 이 지민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 관로를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오게 돼가지고 옆에다 써줘 얘들아. 엄마와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속이 후련한 게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뭘 느껴요? 미안하고 슬픔을 느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엄마에 대한 무슨 마음을 느낀 거냐면 죄책감이지. 미안함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울 때 여러분 싸우고 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도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좀 한편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싸우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민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한 지민이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원망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는 말지. 우리가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멀쩡할 땐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하지나 말 것이지. 그럼 자, 이러면 여기서 보면 엄마가 집착하고 있는 건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치? 엄마가 집착한다는 거 어디서 할 수 있어 얘들아? 1시간에 한 번씩은 전화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좀 싫긴 하겠다. 엄마가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디냐? 1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라고 하는 건 엄마의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엄마는 여러분 멀쩡할 땐 나한테 막 온갖 사랑을 다 줘.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는 여러분 일관적이지 않네요.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민이는 당연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금쪽이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이런 엄마들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떠냐?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민이에게 불안함을 야기했을 거고 지민이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서로를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알 수는 없다. 근데 이걸 여러분 지민이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처음은 생각했어 얘들아? 자기 때문. 자기가 엄마한테 태어나서 산후우울증이 겪었으니까 자기 때문은 아닐까. 근데 엄마 때문이라도 생각하고 자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이제 37번 가세요. 왜 몰라주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엄마한테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는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이러면 아까 봐봐.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슬퍼졌잖아. 그런데도 계속 무슨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해요. 엄마한테. 그러면 여러분 지민은 자기가 얘들아 뭘 느끼고 있냐면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하고 있어요.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봐봐. 무너질 것 같고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야. 엄마한테. 자, 지민은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이러면 이 약한 끈이라는 건 모녀 간의 관계. 이 관계마저 끊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얘들아 그냥 인연을 아예 끊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한 상태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고 지민은 대학을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다. 자, 지민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치면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까 이 40번까지도 다시 과거를 회상했던 부분인 거네. 근데 지민이가 계속 과거에 얘들아 지금 완전 몰입되어 있으니까 유민이가 앞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해요? 누나 이렇게 똑똑하면서 누나를 정신을 깨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나가 과거를 회상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현재로 돌아온 부분이 여기예요. 과거를 회상하다가 현재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 이야기가 순서대로 흘러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맞아.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회상을 반복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42번도 보자.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유민이는 여러분 엄마의 행방이나 엄마의 과거의 모습에 이런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여러분 무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거 다시 할게. 과거 또 회상을 할 거야. 지민이는 또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 반복이 재송이 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을 뛰고 있을 아이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유민이도 아마 지민이랑 똑같은 경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었을 거야. 엄마의 집착 받았을 거고 그 집착에 답답함을 느꼈을 거고 똑같았을 거야. 근데 유민이는 무시해버리자. 그거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민이는 계속 생각이 나. 왜 생각이 나냐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냐면 엄마랑 자기를 뭐 하려고 하고 그냥 계속 동일시가 되는 거야. 임신을 해석을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자기와 엄마의 관계, 자기 자식과 지민의 관계를 계속 동일시하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 정리해놨어. 지민과 엄마의 관계랑 뱃속에 있는 아이와 지민의 관계가 비슷하잖아요. 둘 다 지금 여러분 자식과 엄마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보여줘서 지민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성찰을 하면서도 엄마를 여러분 조금씩 뭘 해보려고 하는 과정이냐면 이해해보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과거에서 지금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는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했어 못했어? 이해를 해보려고 할 수도 없었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자기가 이해를 해보려고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이해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계속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좁혀가요. 맞아요.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옆부분으로 한번 갈게요.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고 있다. 자, 근데 아직 지민이는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는 않아. 왜냐면 여러분 아까 8주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 2달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마가 되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이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이를 사랑했던 게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는 좀 더 불행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뭐가 생긴 의심이 생겨요.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 마인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과 이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치? 대화를 나누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마인드의 특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는 어땠어? 엄마는 날 사랑한 게 맞아?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엄마와 자신의 관계를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의심도 했다가 이러면 궁금도 했다가 이러면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인지도 몰랐다. 그러면 이게 엄마랑 얘기를 나누는 게 맞나? 아닌가? 지금 이 엄마를 또 찾아야 되나?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도 더 지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유민이는 크게 생각하진 않는데 지민이는 엄마의 분실을 크게 신경 쓰기 시작을 해요. 이거의 차이점 아까 얘들아 지민이가 이런 뭐 했기 때문이라고? 임신했기 때문이다. 그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인 거야. 자, 팀장은 지민을 불러서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를 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민은 업무가 없었다. 이 지민이 맡았던 업무는 마무리 단계였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일만 남아있었는데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질 걸 염두에 두고 새로 일을 맡기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지민이는 여러분 경력이 뭐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단절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민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경력이 놓인 거예요. 그러면 지민이가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지민이가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지민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민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이 뭐가 됐다고 하냐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부분 한번 가보자. 46번이에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하잖아. 그거 다 고려했어. 이 지민씨가 일 욕심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팀장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지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지민을 위하는 듯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지민이의 생각이랑 같아 달라? 지민이의 생각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민의 생각을 고려한 건 아니다.
그러면 지민을 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민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주면서 지민보다 10살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 웃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위한다고 하면 머쓱하게 웃으면 안 돼. 이 머쓱하게 웃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 이제 여기서 배제되는 거야. 이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자, 나름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는 않았다. 왜? 어차피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건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민이 아이를 갖자. 지민은 여러분 새로운 업무를 맡지 못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새로운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다. 자, 다시 중요한 부분 갈게.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그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갈등이 지금 엄마가 실종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에 뭘 주고 있냐면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거다. 엄마의 고유의 것만 찾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 갈게요.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봤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혼란스러워진 거죠. 당연히 그러겠지. 왜냐면 3년 동안 엄마를 안 찾았는데 엄마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욱을 만나고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 잊히고 싶다라고 하는 다음 부분 갈게. 엄마의 부탁으로 인덱스를 지웠다는 걸 밝힌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누구가 인덱스를 지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가족들. 그러면 그게 아빠였던 거네. 그치?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사실 현욱의 선택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그럼 여러분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는 건 여러분 엄마의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고유의 것. 엄마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49번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 부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쉬는 시간 하고. 얘들 우리 49번 한번 볼게. 자, 책갈피를 높이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아. 아까 얘들 은하가 누구였어? 엄마. 그렇지. 그러면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는 엄마의 이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열흘 동안 찾았다는 건 엄마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걸 없었다는 거야? 거의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자, 엄마가 과거에 지민을 낳기 전에 했던 일은 엄마의 얘들아 고유한 직업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엄마를 여러분 특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이야. 자, 그 다음에 현욱이 말자.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그런 종이책을 지금은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미래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우린 종이책을 쓰고 있는데 미래에는 종이책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지민이 물었다. 엄마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지민은 엄마에 대해서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었던 거네. 그치? 너를 낳기 전에 했지. 인덱스가 있었다. 이러면 인덱스를 찾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 엄마가 고유의 것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엄마 직업이 이게 있었네. 이걸 찾아낸 거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근데 여러분 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인덱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맞지 않아 얘들아? 이거 무슨 변법이야? 도치가 쓰인 거지. 그치? 그러면 도치법을 쓰는 경우는 뒤에 걸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의 인덱스를 찾기도 했지만 엄마에 대해서 지민이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 엄마가 이 엄마의 고유의 것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왜냐면 엄마 김은아로 살아온 게 아니라 엄마는 계속 지민의 엄마, 유민의 엄마, 그 다음에 현욱의 아내 이렇게만 살아왔으니까 엄마의 고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야. 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디에 소속돼서 엄마의 이름이 무언가를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그런 걸 했지만 엄마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고 하는 족쇄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근데 이때 아이가 누구야 얘들아? 이게 지민이. 그치? 그리고 어쩌면 엄마는 진짜 삶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지민이하고 엄마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이러면 지민이하고 엄마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얘들아 자신의 이름이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민이도 여러분 직장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팀장이 지민 씨 일 욕심 많은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에 대한 욕심이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 엄마나 지민이 똑같아.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 혹은 아이를 가진 후에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민이가 계속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엄마하고 자기가 비슷한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59번을 한번 보자. 자,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현욱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이 모두 통합되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산업, 없어지는 산업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아빠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이 딸이 엄마 얘기하면서 막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빠는 여러분 나름의 위로를 던진 거예요. 아유 엄마가 이제 없어지는 산업이어서 너 때문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지. 지민은 멍하니 엄마 이름을 쳐다봤다.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2년 정도 더 일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 하필 그때 출산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건 네 탓은 아니었어. 근데 잡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맨 마지막 결말 부분 가보면 알겠지만 엄마의 마인드를 딱 열어봤을 때 엄마의 마인드 안에는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대부분 책이었거든요. 일하고 있는 서재. 근데 여러분 아빠는 엄마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책이고 서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아빠는 무심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빠는 엄마의 일에 무심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아빠의 얘들아 태도, 아빠의 얘들아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여기 무시 3번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그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었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출판사가 망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망해서 그만둔 거랑 여러분 또 아이를 가져서 그만둬서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잖아. 자,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었다. 버티고 있었다면,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엄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엄마가 어떤 형식으로든 엄마 얘들아 고유로서의 엄마의 그 본질로서의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그러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러면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것만은 아니었어도. 근데 여러분 자,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책임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여러분 이제 딸을 위로해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엄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도 있는 거고, 현욱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변명하는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얘들 아빠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갈등을 이러면 아빠는 무심하게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거고, 지민이하고 엄마는 계속 싸웠던 거고, 그래서 서로 모른 척 하면서 살았던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67번.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깐 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욱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요.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분 아까 계속 나오지만 무관심, 그치? 무심함이야, 무심함. 자,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도미노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뭐가 된 거야? 지규를 쓴 거야. 맞아. 그러면 엄마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내가 계속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유미는 잊어버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민이는 계속 여러분 아이를 갖고 일단 또 직장에 가보니까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계속 엄마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건 뭘 비유하고 있냐면 엄마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선가 무언가를 만들고 엄마의 일을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표지 안쪽이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거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의 서명으로라도 자기의 작은 존재감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자, 서명만으로 남는 작은 존재감이라는 건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김은아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어떤 여러분 역할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엄마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가 깊은 바닥에서 여러분 깊은 바닥이 여러분 뭐냐면 엄마의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지. 엄마의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밖에 하나라도 더 있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앞부분에서 살아생전 엄마는 어디에 갔을지 손에 지민이가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엄마가 밖에 잘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다녔어. 엄마는 오롯이 집에만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엄마가 밖에 나와서 김은아로서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 말은 엄마는 여러분 살아생전 엄마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못 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못 가지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민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엄마가 엄마로서 세상과 얘들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면 단절하면서 단절된 채 살아가기보다는 김은아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고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민의 엄마, 유민의 엄마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69번은 엄마에 대한 이해예요. 엄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여러분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0번. 그래도 엄마가 분실됐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엄마가 분실된 거였어? 엄마의 유언이었어? 엄마의 유언이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지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가 분실됐을까라고 하는 건 엄마의 유언이었을까? 엄마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유품이 필요하다면 이걸 가져가.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근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 관로도 여기 내려왔는 애들아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알아 몰라? 알지 못해? 알지 못해요. 아빠 현욱이 돌아서는 순간 흠찍했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춰섰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서 유언 들어준다 쓰고 거기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게 그게 다예요? 이러면 이제 약간 지민이가 엄마를 이해하게 되니까 이러면 뭐 하기 시작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야.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어? 아 뭐 나는 그렇다 쳐 나는 이제 자식으로 싸웠긴 했지만 아빠는 어떻게 이걸 지울 수 있어? 아빠에 대한 원망이죠. 자 그다음 거 갈게.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알 수는 없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원망도 있냐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원망도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 원망도 있고 아빠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서 연결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도? 그러면 아빠를 탓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얘들아 이야 얘들아 선생님 니은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질문이기도 해. 왜냐면 여러분 자기도 엄마랑 단절된 지 3년째 살아간 거잖아 얘들아. 이 마인드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치? 그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정적이 흘렀다. 현욱의 표정을 알 수가 없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면 이러면 아빠는 아까 지민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딸을 바라봤어 안 바라봤어?
바라보지 않아 얘들아. 지금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딸과 얘들아 시선을 마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민의 시선에서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제한적 전지적 약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빠에 대해서 심리, 아빠에 대한 행동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겠죠? 지민의 시선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한참이 지난 후에 현욱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어왔다. 지민아, 너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이러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 현욱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러면 잠겨 있다라는 건 여러분 왜 목소리가 잠겨? 슬퍼서 눈물 날 때 목소리 잠긴다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약간 여러분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아빠가 뭔가 감정이 얘들아 뭔가 무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감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근데 우리 아까 얘들아 앞에 마인드를 설명할 때 마인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 아빠도 엄마를 봤을 때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현욱이 마인드를 보지 않은 이유는 무관심하게 대해왔던 아내에 대한 여러분 사실 죄책감, 미안함이야. 맞아.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내가 얘들아 뭐 했다고 했냐면 유언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유언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또 가보자. 아내가 자신을 만나면 아내가 계속 여러분 남편이 무관심하니까 자기 뭐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맨날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면서 싸웠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내가 실제 얘들아 사람은 아니지만 아내가 자신을 만나면 생전의 그 고통, 생전의 그 아픔을 떠올릴까봐, 그리고 그 자체가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봐. 저 여러분 마인드 실존 인물 아니야 얘들아, 그치? 실제 이 정신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남편은 죄책감이 드니까 아내한테 또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자기를 안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나름 아빠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도 나름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후회의 정서가 이러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간접적으로 드러나. 왜냐면 제한적 전지작가 시점이니까. 알겠지? 자,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왜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냐면 숨이 왜 잘 안 쉬냐면 나도 울먹이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여러분 나가 아니지 지민이지. 지민이도 울먹이는 이유는 아빠의 이 후회하는 마음과 아빠의 죄책감을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치? 현욱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아빠를 이해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빠에 대한 뭔가 반감은 또 있어.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디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엄마를 찾아야 했다. 그럼 잡으세요. 현욱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뭘 했냐면 엄마의 유언을 들어서 인덱스를 삭제를 시켰고, 지민은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엄마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욱과 지민의 대응 방식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감정을 느껴도.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현욱과 지민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아빠는 여러분 인덱스를 삭제하면서 엄마를 더 이상 안 보게 해주는 거, 자기를 안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지민이는 엄마를 이해했으니까 엄마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88번 갈게. 20살의 엄마, 세계의 한가운데 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이런, 근데 인덱스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덱스가 아까 뭘 찾을 수 있게 한 거냐면 고유의 것이잖아요. 고유의 어떤 정신, 아니면 그 엄마를 상징할 수 있는 본질,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엄마. 쏟아지는 조명 속에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엄마. 그러면 이러면 이 엄마는 여러분 언제의 엄마냐면 과거의 엄마야.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엄마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김은아로 살아갔던 모습이죠.
모습은 과거의 엄마고 김은아로 살던 삶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런 엄마의 모습이었을 거고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자,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결심을 했을까? 그렇게 지민은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그리고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리고 한때는 누구보다 선명하고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아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는 상상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떤 엄마의 모습이냐면 이거는 현재의 엄마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때의 엄마는 여러분 김은아로 살아간 엄마가 아니라 엄마죠. 지민의 엄마로 살아갔던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들이 지금 어떠냐면 이때는 여러분 주인공이었고 행복했고 엄마가 엄마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엄마가 분실되고 엄마의 고유의 것이 사라지던 모습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지금 화살표 표시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떤 표현법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대조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모두 다 나열했으니까 열거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뭐 해주고 있냐면 비교하는 거거든요. 대비도 들어가죠. 그러면 대조를 쓰고 열거를 쓰고 대비를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얘들은 우리 3개 찾을 거야 얘들아. 자, 첫 번째 효과는 지민이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 뭐 했다는 걸 보여줘 얘들아. 이해. 그치.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민과 엄마의 갈등이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얘들아?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해하는 게 해소되는 거니까. 자, 지민과 엄마가 얘들아 뭐가 좁혀지냐면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는 얘들아. 물리적 거리감은 여러분 좁힐 수가 없어. 엄마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 계속 좁혀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88번, 89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여기에 쓰인 표현법이랑 기능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갈게요. 90번.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늦었어요?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한때 그녀가 누구였던 김은아였던 지민의 관계를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라는 건 변치 않기 때문이야.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건 이거는 사실 잊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해야 할 말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얘들아 미워. 아직도 믿고 엄마가 얘들아 원망스러워. 그렇지만 해야 할 말이 있어. 엄마의 지난 삶과 과거를 내가 뭐 했다는 거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 그치? 자,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이 지민을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데려갔다. 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는 지민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엄마의 고유의 것을 찾으려고 며칠이 걸렸어요? 열흘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갖고 온 거야? 엄마와 관련된 이만큼을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짐을 한가득 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은 엄마의 고유의 삶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엄마의 고유의 삶을 이해했다라는 걸 이 짐의 무게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고 관리자와 사서와 함께 안내 창고로 가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건 현욱의 집에서 가지고 온 책들이었다. 4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여러분 요즘은 이때는 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힐끔거렸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어. 그러면 여러분 이 취향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은하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것. 그치? 자,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거라고 사전을 설명했다. 한 권의 책을 시냅스를 스캐닝하는데 5분은 좀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관내 분실이 된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내는 여러분 과정이자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는 이름들이 정렬되는 모습을 보았다. 왜냐면 이 책을 여러분 엄마만 만든 건 아니잖아. 이 책에 얘들아 엄마 이름도 있을 거고 이러면 지은이 작가 이름도 있을 거고 그림 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렬이 되는 거야. 엄마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서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하고 화면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찾는 분이 직접 책을 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책을 썼으면 좀 더 고유일 것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엄마는 책을 쓴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도 결과가 크게 좁혀지진 않았다. 왜냐면 그 책에도 또 이러면 그림 그린 사람, 뭐 책 지은이 이런 사람들이 쭉 나열될 테니까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점차 줄어드는 게 보였다.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주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정적,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 소리, 초조한 시선들. 여러분 지금 긴장감이 어때요? 완전 최고조예요. 여러분 우리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는 게 얘들아 절정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이 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다 보니까 여러분 한 문장이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한 문장이 엄청 짧아. 문장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문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냐면 문장을 짧게 쓰는 방식을 많이 써.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짧게 쓰는 걸 간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글은 간결한 방식으로 짧게 글을 쓰는 방식을 쓴다. 그러면 간결체를 사용하면 여러분 좀 더 덤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덤덤하게 어조로 그 다음에 명료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속도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문체의 특징이에요. 자,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나왔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나왔는지 한번 봐보자.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 지민은 엄마 이름을 알아봤다. 김은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가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으로 옆으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다 대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고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여러분 지금 엄마의 마인드 찾아냈죠?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서 여러분 지금 마인드로 뭘 하고 있냐면 접속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베네피즈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삭제하고 이 기계를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는다. 눈을 떴을 때 지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지민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 장벽 너머에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왜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걸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3-4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입가에 팬 주름과 약간은 희끗희끗한 샘머리가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인드에서는 엄마의 얘들아 이런 나이 들어가는 것들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주위의 풍경이 선명해지고 지민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상의 공간인데 여러분 책, 노트, 그림,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했던 것들이 뭐예요? 엄마가 직접 만든 책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으로 만들어낸 공간이고 지민은 책상 한켠에 놓여져 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네모 표시 안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은하가 얘들아 여러분 이 마인드는 은하가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고 은하가 좋아하는 것들 은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되어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은하 얘들아 고유의 삶 여러분 은하가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걸로 꽉 채운 공간을 하나로 더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은하는 자신의 삶을 여러분 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의 삶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삶을 지금 누구로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식들로도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민이는 은하가 과연 자기를 사랑했을까? 자기를 여러분 이거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를 가졌을 때 행복했을까?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지 물어봤잖아.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엄마는 자식들을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은하의 삶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은하의 삶도 있었다.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지민은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 엄마가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 보여졌으니까. 왜냐면 우울한 모습이 많았으니까. 문득 떠오른 건 엄마가 함께 살던 집에서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엄마만의 방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엄마의 방은 엄마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가꾸는 행위를 얘기했겠죠. 근데 그 행위가 여러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 행위가 없었다. 자, 여러분 사진 110번 위로 올릴게. 은하는 고개를 돌려서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봤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가 없었다. 얘들아 왜 표정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민의 시선으로만 보잖아요.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너무 사랑 같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이러면 진짜 너무 실제 같으니까 엄마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건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일 뿐이다. 그러면 지민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마인드를 통해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 수도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다음 페이지. 이대로 떠날 수는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이러면 시선을 돌렸다는 건 자기 자식을 뭐 한 거야 얘들아? 외면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외면했던 이유는 여러분 지민과의 뭘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살아생전에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야. 맞아. 은하는 자신들의 물건이 진열된 책장을 바라봤고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 뿐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러분 재현된 프로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현된 프로그램이 맞을 거예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으로 믿고 싶은 걸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마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서면서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정면을 바라봤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러면 자 외면했던 엄마가 시선을 나랑 마주쳐 준 거야. 시선을 마주쳐 준다라는 건 여러분 뭘 전하고 있냐면 은하에게 지민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엄마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면을 시선을 마주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에는 여러분 엄마를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얘들아. 엄마를 용서한 거는 완전히 아닐 수는 있어. 엄마는 자기한테 얘들아 상처를 준 사람이기는 해.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는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얘들아 과거, 엄마의 삶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엄마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엄마와의 얘들아 계속 아까도 나오지만 심리적 거리감이 이러면 아까 엄마의 얘들아 책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좁혀졌다고 생각하면 돼. 더 좁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죠. 자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눈물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을 끌어 잡았다. 그러면 엄마랑 완전히 뭐 했다고 봐도 되더라? 화해했구나. 그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16쪽으로 가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서사갈래. 우리 저번 시간에는 서정갈래들을 정리했고 서사갈래의 하나의 종류인데 서사갈래는 여러분 사실은 실제 썼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글에서도 여러분 어느 부분이 허구야 얘들아?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게 허구인 거지, 그치?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여러분 증강현실이나 여러분 이렇게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들려줘야 되냐면 서술자가 들려준다는 게 중요하죠. 서술자가 들려주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도 시의 3요소를 정리했던 것처럼 소설의 3요소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소설의 3요소는 여러분 요 세 가지예요. 주제, 문체, 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 문체, 구성이 소설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주제는 엄마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는 작품인 거지. 그러면 문체는 아까 얘들아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여러분 강렬한 문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작품만의 특색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구성은 다시 3요소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성의 여러분 3요소가 이게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그러면 이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서 이야기의 짜임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의 짜임을 이렇게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죠. 발단, 전개, 미기절정, 결말. 자, 그러면 봐보자 얘들아. 아까 여러분 발단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했거든. 자, 그럼 봐봐.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게 아까 얘들아 마인드가 뭔지 도서관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앞부분에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 이 은학 지금 지민이가 자기가 얘들아 왜 엄마가 실종됐는지에 대한 사건을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종된 사건을 소개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발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전개가 나왔어. 엄마가 실종이 되면서 엄마와 자기와 있었을 때의 얘들아 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갈등을 제시하죠. 그러면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 과거의 갈등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갈등만 있는 건 아니야. 계속 여러분 지민이 마음속엔 엄마가 미우면서도 엄마에 대한 죄책감도 들면서 엄마를 원망했다가 내적 갈등도 생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민의 이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전개. 자, 여러분 위기, 여러분 갈등의 심화와 긴장감 조성은 어느 부분에서 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엄마의 얘들아 그 마인드가 분실이 된 게 누구가 한 거라고? 아빠, 가족이 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인덱스를 삭제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의 만나는 장면에서 갈등이 좀 더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게 어디였냐면 여러분 엄마의 인덱스가 맞는지 여러분 책을 막 넘길 때 긴장이 최고조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인드를 여러분 찾는 그 과정 도서관에 가서 그걸 찾는 부분이 최고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옆에 결말은 여러분 마인드에서 누굴 만났어? 엄마 만났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마인드에서 엄마와 만나죠.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구성은 이렇게 5개의 발단, 여러분 발단부터 여러분 이제 결말까지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을 거칠 때 얘들아 이 구성의 3요소가 누구라고? 인물, 사건, 배경. 그치? 그 인물, 사건, 배경을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에 다 정리해놨어 얘들아.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인물들 여기는 인물이 지금 총 4사람이 주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지민이의 남편은 나오지만 지민 남편은 여러분 밥 해주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 여러분 걱정하고 밥 해주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만 정리해 볼게. 현우 그 다음에 지민이 은하 유민이. 그러면 여러분 이 인물들의 얘들아 지금 내용들은 본문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 인물들의 관계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엄마는 지민에게 집착했고 지민을 통제하려 하고 지민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여기서 갈등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을 보면 소설에서 배경이 갖는 기능은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제를 부각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심리를 제시하기도 하고 사건 전개를 암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 얘들아 어디만 배경을 설명했어? 도서관. 그치?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마인드가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분 작품의 주제가 부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작품의 주제랑 인물의 행동이나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기능만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 아래 선생님 도서관이라고 하는 배경이 갖는 의미는 정리해놨어. 자, 의미 3가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인을 만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곳이죠. 추모의 공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2번째,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거. 자, 3번째, 지민이 엄마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왜 마인드를 만나는 장면에선 화해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추모하고 마인드가 여러분 사건을 발생하고 해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능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제한적 경제작가 시점까지 쭉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내 여러분 분실이 좀 내용이 길어서 요거까지 여러분 선생님 수업하고 자전거 도둑이랑 여러분 그 뒤에 어휘모노전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요 교재 가지고 와야 되더라.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여러분은 다음 주에 평일에 뭐 안 가죠? 학교 안 가죠? 지금 2학년만 수학 예정이지?